AI, 그다음에 자율주행, 조금 전에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한 휴머노이드, 이 세 개의 중심에 공통점은 배터리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잘 가동이 되기 위해서도 배터리, 그렇죠. 저장 장치로서의 배터리는 무조건 필수이고, 그렇죠. 자율주행도 전기차 베이스로 대부분 해야지 그 수많은 이 통신 쿼리들을 갖다가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없이는 구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좀 더 길게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다 배터리잖아요. CBS 경제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정호입니다. 우리 미래 성장 동력 K배터리가 수주 취소, 적자 등 공포의 12월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 내려진 불황 진단, 반전의 계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 시장 전문가인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그 실체를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한국 증시 전 세계적으로도 원탑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코스피 5천 1월 중에 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추세 계속 가는 겁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지금 5천원 이미 도달했다고 이제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7천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 네네.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가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주식시장의 상승은 반도체 드리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두 회사의 이익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밸류에이션을 적용한다면 사실 지금 7천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은 거다. 네, 놀랍지 않은 추세고, 물론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성장이 예상한 대로 진행된다 이런 가정하에 있으면 이제 가능한 건데, 올해는 사실은 그렇게 그 예측이 꺾일 가능성이 별로 현재까지는 높지 않아 보여서 당분간 대한민국으로의 주식시장의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은 오릅니까? 환율 이슈는 사실은 우리 펀더멘탈하고는 지금 약간 괴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머징 국가의 환율이 대부분 다 지금 약세이거든요. 약세이고 워낙 또 글로벌리 불확실성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커머더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실은 상품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그나마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워낙 그 중심에 있기,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올 우리가 4월 달부터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의 외화 유입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또 정부가 지금 MSCI에 빨리 이제 가입하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환율은 어쨌든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보는 1,200원대 환율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누구도 모르지만 1,400원 아마 한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1,400원 근처에서 하반기에는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래요. 크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네. 그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면서 주가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다. 네.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단하죠.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말 참 제가 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존경받을 만합니다. 글로벌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이런 성장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 좋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도 꼭 좀 알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에요.
현대차의 이런 성장은 좋은 배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정인선 회장이 아마 주도를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 인수가가 10억에서 아마 11억 달러 근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따지면 1.2조, 3조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간에서 평가 나오는 것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많게 보는 데는 30조 얘기도 있습니다. 있고 뭐 30배. 네. 뭐 만약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인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테슬라 가치의 거의 한 7, 80%를 옵티머스로 평가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테슬라가 지금 뭐 한 2천조 원 가까이 되니까 뭐 1,000조가 훨씬 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옵티머스하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현대차는 사실은 예전에는 디스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숙 산업이기도 하고 내연기관차 중심이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바뀔 게 뻔하니까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성장 스토리가 이제 콱 붙고 특히 이제 이 휴머노이드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조기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네. 예. 휴머노이드도 결국은 제조잖아요. 예. 그 제조를 일원화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지 않느냐. 네. 모든 것을 다 이제 밑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계열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의 이제 이슈인 배터리 업계 네.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는데요. 에너지 전원 관련해서도 우리 방송에서 꾸준히 네. 이 배터리 얘기를 그동안 해왔고 또 뭐 한간에서 이게 상당히 우리 미래 먹거리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이 배터리 산업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또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다.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제 확실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이 뭐 500조니 600조니 수주를 네. 받아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를 넘어설 거다.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 사이 이제 한 3년 사이에 중국의 추격이 너무 세서 심지어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를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이제 그만큼 안 좋아졌고 또 트럼프의 등장으로 전기차 산업이 이제 여기저기서 삐걱삐걱거리면서 오히려 배터리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금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장 산업은 사실은 아주 빅픽처를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이클상에 짧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배터리 투자자들은 저는 요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조금 전에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한 휴머노이드. 이 세 개의 중심에 공통점은 배터리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잘 가동이 되기 위해서도 배터리, 그렇죠. 저장 장치로서의 배터리는 무조건 필수이고 그렇죠. 자율주행도 사실은 전기차 베이스로 대부분 해야지 그 수많은 이 통신 쿼리들을 갖다가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없이는 구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좀 더 길게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다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사실은 배터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트럼프가 전기차를 안 하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은 안 돼. 이거는 저는 잘못된 평가라고 봐요. 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시고 과연 긴 그림 하에서 우리 K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좀 차지하고 있을지 이거를 이제 먼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중국이 워낙 거세지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흐름이 어쨌든 뚜렷하고 이거는 앞으로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자기 산업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만 그렇게 중국을 막고 있지만 유럽도 아마 점점 중국에 대한 벽을 높여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유럽과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를 해서 그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좀 투자들이 긴 안목에서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수출 비중으로 보면 반도체에 비해서 아직 배터리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그런 네. 수준이지만 네, 향후 전망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핵심 네. 앞으로 더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의 핵심적인 후방 연관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산업이기 이제 때문에 수출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배터리는 사실은 다 현지 생산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기업들의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은 배터리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워낙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배터리도 시총 기준으로는 아직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두 개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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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 업계 소식 보면 불황이란 표현까지 네. 등장을 해요. 뭐 수주 취소, 적자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불황은 맞습니다. 판단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황이 아니고요. 네. 업황이 나쁜 건 아닌데 네. 우리 업체들이 안 좋죠. 아, 중국이 우리 업체들의 자리를 다 많이 차지하면서 우리 업체들이 일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중단이 9월부터 되면서 단기간에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뭐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이고요. 오히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 말고 ESS,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터리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구원투수가 되는 지금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 구조조정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언급했다는 얘기가 네. 나왔고요. 그래서 이 빅3 배터리 3사 중에 뭐 문을 닫는 일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기사에서 나왔군요. 언론 보도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저는 근데 그 기사 이 보고 구조조정. 예. 네, 그 기사 보고 만약에 그 얘기를 정부 쪽에서 누가 했다면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이잖아요. 네. 민간 기업들인데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유아업계나 이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다른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도하고 정부가 이제 판을 좀 까는 건 있지만 이 배터리 산업은 민간 기업들이 일단 뭐 수십조를 투자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포기하려고 할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이 맞는 거지. 누가 나가서 이걸 뭐 이렇게 한다고 누구한테는 특혜를 줘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사업을 사실은 뺏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용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세계가 많죠. 네. 더군다나 큰 회사 세 개가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과하긴 합니다. 과하긴 해서 좀 각자 특색을 가지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경쟁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불안한 영역이 있긴 하죠.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아무래도 뭐 북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으로 뭐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기차 시장 앞에 잠깐 위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하에서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한 5% 정도 역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9월 달부터 이제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판매가 많이 늘었었는데 4분기에 판매가 이제 확 줄었죠. 왜냐하면 미리 땡겨서 사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도 저는 한 7%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미국에서는. 있어요. 네, 역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과거 트럼프 일기에서도 2년간 역성장을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재성장세로 올라왔고요. 올해도 뭐 저는 뭐 7% 역성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모델이 전기차 모델이 30종이 넘습니다. 현재까지 카운팅된 게 한 32종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까지 미국의 전기차 차종이 110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모델은 느는 거예요. 느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델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판매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중간 선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거든요. 네. 지난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초기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트럼프 눈치 안 보다가 중간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가 지니까 공화당이 지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의 스탠스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은 뭐 그렇게 뭐 이게 붕괴되거나 이러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기 때 큰 교훈을 얻었잖아요. 트럼프 1기 때에 열심히 트럼프하고 날을 세우면서도 전기차를 했던 테슬라는 지금 다른 완성차 GM이든 뭐 포드든 뭐 심지어 최근에 주가 많은 뭐 현대차든 세 발의 피죠. 테슬라에 비하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2조 원, 2천조 원 가까이 되는데 뭐 현대차의 주가 저렇게 많이 올라도 이제 10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열심히 했던 글로벌 트렌드다 하고 배팅을 했던 테슬라가 저렇게 성공을 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년도 안 남았잖아요. 안 남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말을 듣고 전기차를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테슬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전기차 업계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바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미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만큼 정치와 시장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걸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워낙 그 참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네. 이 그린 산업이라는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게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은 시장이 경제 주도한다는 논리였다. 거죠. 시장이 주도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네, 있어요. 네.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논리의 싸움 속에 빠져서 마치 이건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네. 네.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제 능가했더라고 처음으로. 네. 유럽 시장은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은 올해 저는 유럽은 한 5에서 20% 사이 성장할 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작년도에 워낙 성장을 리바운드를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올해도 성장할 것이 뻔한 게 유럽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진 게 각 국가별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없애면서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CO2 배출 규제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한 기업들의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그 개인 구매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다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큰 자동차 대국이 세 개, 영국, 독일,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요 세 개 중에서 영국하고 독일이 프랑스보다 훨씬 큰데 요 두 국가가 다 최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도입을 했어요. 재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의 수요가 유럽은 40%가 개인 고객, 그다음에 60%가 기업 고객이에요. 기업은 작년에 이미 살아났고 올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CO2 배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 고객들은 이제 보조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보조금을 영국하고 독일에서 다시 주기 때문에 올해 저는 뭐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올해도 20% 이상일 것 같고요. 근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성장을 하는 것이라서 시장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제일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유럽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 이슈입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시장을 보시지만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이번 11월의 중간 선거 중요하다. 그 얘기를 얼핏 언급하셨는데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그래도 시장과 직결돼 있으니까 네. 이번 11월에 그 미국의 중간 선거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린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당위적으로 트럼프의 공화당이 져야 한다. 그쪽 생각인데 그래서 제 생각을 보지 마시고 폴리마켓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팅 사이트잖아요. 베팅 거기는 이제 돈 놓고 돈 먹기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 예측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계속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뺏기고 민주당이 이제 다시 수복을 하고 상원은 이제 3분의 1씩 쪼개서 하기 때문에 그 공화당이 이제 계속 유지한다 이제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이제 꽤 높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상원도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다고는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화당 진성 공화당들한테는 잘한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간 계층 스윙 보팅을 할 수 있는 중간 계층들한테는 사실은 좀 피곤하거든요. 피곤한 것들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근데 하원만 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영향이 그러면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산을 어쨌든 하원에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에서 가져가면 트럼프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년마다 그 예산을 갖다가 통과 볼모를 잡아버리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여론조사 그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은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게 네. 좋을 까 거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린 산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AI와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막 그 좀 무리하게 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식시장 전체에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에는 확실한 변화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다시 구매 보조금이 재도입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풍력이에요. 맞아요. 트럼프와 이제 개인적인 원한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전기차 부분은 특히 이제 또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뭐 다시 이제 트럼프의 지지자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머스크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게 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 협상 대상으로서 민주당도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그 다시 재도입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전력 시장 관련해서 ESS 네. 이것도 이제 배터리인데요. 이 시장은 그래도 훨씬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트럼프 행정부께서 ESS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몰랐던 어떻게 거 아닐까요? 혹시 이 두 개가 그렇게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거를. 몰랐다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규 발전 설치량의 미국의 90% 이상이 풍력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요. 특히 태양광이 뭐 압도적이고 압도적이죠. 두 개 합쳐서 50에서 60기가가 1년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 발전원은 몇 기가 안 되거든요. 몇 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해 버리면 태양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발전이 가장 이제 고담인데 가스 발전은 지금 주문을 해도 신규 터바인을 받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맞아요.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풍력 태양광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ESS는 무조건 필수인 것이죠.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전력이. 그래서 지금 미국의 ESS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말로는 재생이 안 되라고 했지만 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그렇죠. 속내는 인정하고 현실을 관련해서 이제 ESS를 네. 받아들이는. 그거는 지금 2033년까지 보조금을 계속 주는 거로 유지가 되어 있고 네.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그 ESS용 배터리를 만든 한국 업체들한테도 보조금을 그대로 주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으로 다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ESS 시장 확대가 앞에서 말씀하신 미국 이 북미 시장에서의 이 전기차에서의 배터리 수요 역성장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가 될까요? 남지는 않고요. 네.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ESS 시장에 우리 배터리를 납품하는 비중이 한 10% 남짓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셀을 수입을 해서 대부분 쌌기 때문에 그리고 LFP 배터리가 주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ESS의 보조금, 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비중국 비중이 딱 그 각인돼 있어요. 계속 매년 5%씩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수입해서 쓰면은 ESS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ESS 음. 보조금이 투자세액 공제가 30%인데 전체 투자비액에 그걸 못 받게 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요. 네. 사업자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중국산 배터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게 K 배터리하고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파나소닉은 아무래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ESS는 각형 배터리거든요. 각형 컨테이너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각형이고 이 각형이 제일 화재 안전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K 배터리가 지금 대부분 다 그러니까 사실 없던 시장이 새로 이제 크게 생기는 겁니다. 예, 이미 시장 커져 있는데 그걸 중국이 다 장악했다가 한국 업체들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전기차의 부분을 갖다가 상당 부분 거의 한 7, 80% 상쇄할 수 있다. 물론 올해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2, 3년 내에 아마 전기차의 웬만한 부분들을 다 미국에서는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커집니다. 이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배터리의 이제 사용처가 네. 우리가 늘 생각했던 전기차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 또 뭐 휴머노이드 네. 쭉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 또 이런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것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인데 앞서 있었다가 네. 이제 헤게모니를 뺏겼습니다. 뺏긴 이유는 이제 우리는 너무 하이테크만 고집을 했고 중국은 실용적으로 가격 혁신을 했거든요. 그 중심에 이제 LFP 배터리라는 게 맞아요. 있었고요. 네. 우리는 그걸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가 전기차 그리고 ESS 시장을 다 뺏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업체들이 좀 많이 깨달아서 미국의 LFP 생산 라인을 이미 깔고 있고 지금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차기 또 저가 모델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LMR 배터리라는 게 있고요. 망간이 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LFP보다도 가격은 유사하고 성능은 훨씬 더 좋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LMR 배터리가 우리가 중국 업체들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LFP 대항으로 개발을 한 지는 꽤 됐는데 LFP가 저렇게 빨리 확산될지 몰라가지고 아직 양산 라인은 안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협업을 맺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2028년부터 LMR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장착된 차를 우리 업체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어 우리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소디움 이온 배터리, 네. 나트륨 배터리라고도 배터리.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또 좀 치고 올라오죠. 요거는 아마 우리 업체들이 중국보다 좀 늦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바랄건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이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좀 파일럿 라인을 갖추고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디움 배터리는 그 효율은 훨씬 더 낮은데 단가가 워낙 싸고요. 단가가 기존 LFP보다 작게는 30에서 한 50% 그래요. 좀 싸고 네. 온도에 굉장히 덜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고온이라든지 또는 아주 영하 한 40도 이상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ESS 시장에서 이 소디움 배터리가 향후 LFP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이잖아요. 이 나트륨이라는 것이 리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고 그렇죠. 가격도 싸고 그렇죠. 특히 이 탄산 나트륨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ESS 부분은 이 소디움 배터리로 좀 표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이제 중국도 그건 아직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국내 그러니까- 업계도 뭐 이미 인지하고 네, 있겠죠. 그럼요. 준비하고 네. 있죠. 네.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 업체들이 조금 빠른 편이죠. 네. 워낙 그 삼성 SDI가 예전부터 이제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해왔었고 최근 한 이틀 동안 주가 많이 오른 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이슈 때문에 지금 삼성과 현대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서로 지금 백앤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휴머노이드에는 이게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로봇이다 네. 보니까 그리고 냉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고성능상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뭐 힘을 준다든가 이럴 때 출력을 빨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LFP 배터리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오늘 주로 북미 시장 또 유럽 네. 시장을 이제 질문을 드려서 이제 해외 시장 얘기를 주로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국내 시장 네. 또 최근에 이제 이 ESS 공공 입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2차 입찰도 들어오는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간단하게 말씀해 시장은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그 전기차 쪽은 작년부터 이제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늘 것 아. 같고요. ESS도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 아직 ESS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렇게 1년에 2기가와트 아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태양광을 지금 그래도 한 10기가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시간용으로만 ESS를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20기가와트 아워의 ESS가 설치가 되는 게 딱 맞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뭐 용인 산다 이런 거 보면 망 때문에 이슈가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산 전력원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전력을 갖다 써야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력으로는 ESS가 사실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늘려야죠. 결국 설치량. 국내 ESS 시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와 바로 연결돼 있다. 당연히 그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